예전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수다, 소소한 안부, 의미 없는 웃음조차도 삶을 채우는 따뜻한 조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반갑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말을 아껴야 하고, 눈치를 살펴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더 지친 느낌이 드는 날도 많아지죠. 한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쓸쓸했지만, 지금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처음으로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 건 아닐까? 이렇게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의 작은 등불처럼 켜집니다. 홀로 서되 외롭지 않고 함께하되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 아니라 더 적은 인연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면 어쩐지 마음이 지친 날이 있습니다.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떤 날은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보다 오래도록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있는 날. 그 말을 들을 때는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마음 한쪽이 아프고 괜히 내가 작아진 기분. 그럴 때 우리는 혼잣말을 하곤 하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다들 힘든데 내가 참는 게 낫겠지. 그 말들은 참 너그럽고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외면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상처받기 위해 지금 감정을 밀어두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갈등이 생기면 왠지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무언의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죠.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고 상대의 기분에 먼저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해와 배려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 왜 매번 내가 더 많이 참아야 하지? 나는 왜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걸까?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다 사람 때문이야. 사람이 제일 힘들어. 혼자가 편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 오래 나를 외면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언젠가부터는 내 감정을 억누르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선생님의 기대를 충족하려고 애쓰고 친구들 사이에선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아이로 남기 위해 노력했죠. 그래서 갈등을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내가 화가 나도 참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성인이 된 지금도 이어져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연인 관계 속에서도 늘 내가 먼저 참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이번엔 괜찮겠지.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진심이 통하겠지. 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 아닌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반복은 우리 내면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결국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포기의 말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 하나요? 정말 그게 배려에서 비롯된 마음인가요?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은 아닌가요? 당신은 왜 스스로를 작게 만들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우선시하나요? 정말 그게 사랑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버려질까봐 불안한 감정 때문은 아닌가요?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기만 이라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수능. 스스로를 지우면서 만들어낸 좋은 사람이라는 허상. 법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좋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꽤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나 착하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행동할수록 당신 자신은 점점 뒷전으로 밀릴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순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싫어하고 누군가는 오해하고 누군가는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란 본래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흐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는 마음보다는 나에게 솔직해지는 용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도 그런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상처받을 일은 없었는데 왠지 마음이 허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 드는 날. 그럴 땐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꺼냅니다. 그래,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조금 더 참고 넘어가면 되지, 뭐. 괜한 일로 감정 상하게 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죠. 속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겉으론 괜찮은 척 웃으며 아무 일 없던 듯 지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말을 섞는 일도 조금씩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괜히 내가 나서면 갈등이 생길까 봐 항상 조심해요. 이 나이에 괜히 티내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분은 늘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직장 동료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늘 그분에게 의지하고 부탁하고 맡기곤 하죠. 하지만 정작 그분 스스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괜히 걱정할까 봐 참았고 서운해도 괜히 티낼까 봐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안 챙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며 자란 게 그거였으니까요. 착해야지. 나서지 마라. 어른이 먼저 참아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양보해야 한다. 그런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민폐처럼 느껴졌고 내 감정보다는 남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마음 안에 서운함이 층층이 얹히게 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저때 참지만 않았어도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인데 왜들 이렇게 몰라줄까? 하지만 이 말들은 속으로만 맴돌 뿐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말대꾸하지 않고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챙기며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게 되고 참고 넘어가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을 밀어두는 평화, 나 하나만 손해보는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평화는 지치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남깁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할까? 왜 누군가에게 맞서지 못하고 늘 내가 참게 되는 걸까?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요. 내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질까봐, 외로워질까봐 그게 무서웠던 거죠.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나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향한 조용한 경책처럼 들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바라는 역할 속에서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았죠. 그러나 그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존재인 자기 자신은 늘 뒷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불편했다면 그건 정당한 감정입니다. 그걸 참아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조용히 웃으며 넘기는 게 미덕이 아니라 적절히 거절하고 표현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미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으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그건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고 더 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토대입니다. 이제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잘하려고 애썼을까? 라는 질문이 후회가 아닌 이해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 시절의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것뿐이니까요. 그 마음 충분히 소중했고 애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애쓴 마음을 조금은 다정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슬슬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바꾸란 말인가? 하지만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착해야 한다는 가치관, 다 맞춰줘야 한다는 강박, 그 안에 묻혀있던 당신의 감정과 진짜 마음을 이제라도 꺼내어 마주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려 애써왔습니다. 실수를 덮고 불편함을 참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원만한 인간관계라 믿었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 여겼죠.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취향도, 가치관도, 말투도, 감정의 온도도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할까요?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편한 사람, 그 사람에게 유리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내 감정, 내 시간, 내 에너지, 그리고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계속 소비되어 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의 경계선입니다. 경계란 남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내 마음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영역인지를 아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상처도 주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늘 푸념만 늘어놓고 감정을 쏟아내고 도움을 받기만 하면서 정작 당신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일방향 감정 소비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절도 싸움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이럴 땐 불편해.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라고 조용히 경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되어 참기만 한다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결국 동의로 받아들여집니다. 감정의 경계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어느 거리에서는 서로 웃을 수 있고 어느 거리에서는 서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다. 우리는 그동안 가까워야만 진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건강해집니다. 침묵했던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지나친 의무감은 내려놓고 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내리는 보호막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다만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나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다짐 하나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심일 때만 관계도 진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으셨다면 이제는 조금 덜 참는 연습을 해보셔도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상처를 삼키기보다는 조심스레 당신의 마음을 꺼내놓는 연습. 그게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 이제는 말해주세요. 나는 내가 편안한 관계 안에서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든 관계에서 잘하려 애쓰는 대신 이제는 나를 지키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몇 명이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관계를 끊으란 말인가요? 말을 줄이고 무심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계를 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생활 속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부터 그 실천은 시작됩니다. 참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70대 초반의 김정숙 씨는 최근에서야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아들은 장가간 뒤에도 잦은 부탁만 해옵니다.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이 손주를 맡기고 딸은 엄마는 원래 잘 참으니까 라며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동안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다고 해서 불만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 꾹 참고 있었던 거지. 정숙 씨는 그렇게 말하며 김이 빠진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진짜 내 얼굴에 내가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에 상처받고 그 상처를 침묵으로 덮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꺼내면 어색해질까봐,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또 참는 게 맞겠지 하는 생각들로 매번 자신의 마음을 눌러버리곤 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참음이 쌓여 몸이 아프거나 표정이 굳어지거나 어느 날 문득 삶이 허무해지는 순간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가? 이 관계는 정말 나를 살리는 관계인가? 아니면 조금씩 나를 고갈시키고 있는가?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왜 내 감정을 편하게 꺼내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결코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건강한 거리, 감정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다정한 안내문 같은 것입니다. 경계 긋기라고 하면 대부분은 사람을 밀어낸다는 느낌을 떠올립니다. 더 이상 너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 내가 싫으니까 거리를 둔다. 이런 의미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경계란 오히려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마치 담장이 없는 정원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밟고 지나갈 수 있듯 경계가 없는 마음은 누구든 들어와 상처를 내기 쉽습니다.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만큼의 정서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 실천은 의외로 아주 작고 조용한 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부탁을 들었을 때 내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요. 어떤 대화가 계속 부정적이거나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킨다면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자주 가는 모임에서 늘 듣기 껄끄러운 말들이 반복된다면 조용히 선을 그어도 됩니다. 이런 주제는 저한테 조금 불편해요. 다른 분위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말을 하기 싫은 날엔 당당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제 마음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이 결국 관계를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윤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잘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놓치면 그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스스로를 지켜주고 있는가? 좋은 인연이란 늘 함께 있고 모든 걸 나누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고요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인연이 오래가고 깊어집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괜찮다고 웃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지치면 지쳤다고, 오늘은 내 마음을 쉬게 하고 싶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위한 작지만 위대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상처가 아닌 존중의 언어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낸 적 있으신가요? 괜히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참았어요. 불편했지만 말하면 상대 기분 나쁠까봐 그냥 넘어갔죠. 내가 조금만 더 배려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한 번쯤은 자신의 감정을 접어두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를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질문이 마음속을 툭 하고 건드릴 때가 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잘하려고 애쓰는 걸까?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배워온 방식이죠. 내가 참으면 엄마가 편해. 조용히 있으면 모두가 좋아해. 너는 착한 아이잖아. 참아야지. 그런 말들은 겉으로는 사랑 같지만 사실은 조건을 전제로 한 훈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나의 마음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사랑이기 때문이야. 나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어. 나 하나 조금만 더 참고 넘기면 관계는 조용히 유지되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조용히 마음을 접고 말죠. 마치 그게 가장 성숙하고 평화로운 방법인 것처럼. 하지만 조심스럽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착한 마음, 정말 사랑이 맞을까요?
혹시 그 아래에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진 않았나요? 이제는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자꾸만 잘해주려 애쓰고 있는 이 관계, 그 안에 깃든 마음은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혹시 미움받을까 봐,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참는 이유는 정말로 이 관계가 소중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관계가 깨질까 봐 늘 마음을 졸이며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답을요. 지금 당신이 꺼내야 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말을 꺼내는 게 너무 낯설어요.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게 어쩐지 무례하게 느껴져요. 오래도록 참아왔던 입장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당신이 늘 먼저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자신보다 남을 배려해온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배려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당신 자신에게도 같은 온도를 허락해줄 차례입니다. 자, 그럼 조용히 이 질문들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까지 잘하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참고 맞춰주는 그 태도는 정말로 이 관계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조금씩 닳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질문 속에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멈추고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관계를 끊어내는 법이 아니라 선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담스러울 땐 이번엔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할 땐 이 얘긴 나에겐 조금 무거워요. 스스로 지칠 땐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감정이 넘칠 땐 지금 제 마음을 먼저 챙기고 싶어요.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이 타인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를 돌보는 것을 수행의 출발이라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의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금세 지치고 무너집니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인생을 돌보는 길이 된다. 그러니 이제 남이 아닌 나의 마음부터 살펴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고 또 참아가며 자신을 견디느라 애썼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잠시만이라도 나를 향해 되돌려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고 싶다면 구독은 함께 걷겠다는 서원으로 좋아요는 공양의 마음으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과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 되어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울림이 되길 발언합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머무는 복덕이 한 잎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